우리들의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는 공간, 집. 하지만 한동안 집은 삶의 공간이 아닌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나 부의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집은 점점 더 획일화되어 왔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역시 점점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것처럼 집도 사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한번 모이면 음식 준비로 북적이던 큰 집은 할머니를 닮아 정이 넘치는 공간이었으며 친척들과의 아련한 추억과 훈훈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담뿍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옛 집에 대한 기억을 추억하며 최근 나의 삶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가 사는 집의 의미와 현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산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전라북도 순창군 동고마을. 마을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들이 꽤 많이 눈에 띄입니다. 이 집 역시 빈집이라고 하는데요. 수리가 한창입니다. 도시에 살던 김동호 씨네가 이 빈집으로 이사 올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순창에 있는 빈집과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있는 그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순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장기 임대가 가능한 빈집들을 보게 됐는데 마침 여기 집은 크게 이렇게 손을 안 봐도 되는 형태였고. 혹시 임대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임대료요? 네. 임대료는 월 5만 원. 얼마라고요? 월 5만 원. 진짜요? 네, 집세가 그렇게 돼. 어차피 빈집이면은 계속 집이 낡을 거잖아요. 네. 사람이 들어와 살아주면 어쨌든 집 자체도 이런 식으로 손을 보면서 또 사람 손길이 다니까 이제 집이 더 낡아질 일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들이게 되면. 사람의 손길이 닿으니 빈집이 금세 말끔해지네요. 오랜만에 마을이 떠들썩해지고 궁금해진 동네 어르신들도 집 구경을 오셨습니다. 동네 맨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젊은 양반들이 이렇게 참 동네로 찾아온 게 좋죠. 예. 아주 환영합니다. 예. 빈집의 변화를 보는 부부의 마음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내가 살 때가 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 한 달 후 순창 빈집으로 이사온 김동우 씨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감감. 이렇게 냅뒀다가 걸어놓고 먹자. 왜울까? 나중에 다 익으면 김아울이 따. 점프할까? 점프하고. 감밭요? 감나무 있는 데서. 여기 집에 있는 이 감나무 아니요. 거 말고요? 저희가 이 집이랑 같이 빌린 밭이 있는데요. 거기 감이랑 밤이랑 있어요. 주말에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가서 한 200km
나왔어요. 왜 인자체를 부끄럽더라고. 일단 여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위에서 얘기한 곳 치면 거실, 네, 거실 겸 그 저희 애들 노는 장난감들을 해놓은 방이에요. 이쪽 방이 잠을 이제 자게 되는 방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추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벽면은 이제 다 그 볏짚이랑 그다음에 흙으로 다 단열 처리를 했고요. 여기는 보일러가 아니라 이제 나무를 떼서 구들로 자는 방이라서 아무래도 뭐 따뜻하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난방비도 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감이 되게 이뻐요, 빛깔이. 우리 거가? 그날 오후 마을 어르신들과 감밭을 찾았습니다. 제철을 맞은 감이 아주 탐스럽게 익었는데요. 가을 농번기라 바쁜 일선을 거들기 위해 동우 씨도 나섰습니다. 오신 지 한 달 되셨는데 뭐 농사일 좀 많이 익히셨어요? 농사일을 익혔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감하고 밤 따는 데 집중하느라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아직. 배추도 같이 심어주고 그 같이 품앗이를 자주 해요. 잘해요 일? 예, 일을 잘하더라고. 근데 그 김동훈 씨보다 그 김동훈 씨 부인이 더 일을 훨씬 잘하시더라고. 예. 두 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렇게 마을에 새로 이제 젊은 분도 가족이 들어왔잖아요. 마을에 대한 경사났죠, 경사. 나도 진짜. 귀농했지만 진짜 경사난 거예요. 젊은 사람 들으면 좋죠. 제가 그동안 여기 막내였는데 아직 막내가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너무 좋습니다. 빠르고 편하진 않지만 하나하나 내 손으로 고쳐 정이 더 가는 집. 그렇게 동우 씨는 느림의 미학을 배워갑니다. 빠른 스마트폰이니 인터넷 같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찰에 묵으면서 며칠 동안 뭐 좀 마음의 수양을 한다. 혹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의 여러 가지 길을 걷는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새롭게 등장한 우리 사회의 트렌드라고 하면 그게 당연스럽게도 도시를 만드는 일이나 아파트를 만드는 일이나 건축을 만드는 일에 적용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왔던 20세기 중후반부의 그 바쁜 아파트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속도에 관한 문제죠.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21세기에 가져야 될 태도 같은 것이죠. 몇 대가 이어서 한 집에 산 우리 주거 문화. 오래 쓸수록 더 멋이 난다고 믿어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집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옛 선조들은 쉽게 허물고 새로 짓는 우리와는 달리 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복궁. 우리 옛 조상들의 숨결과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문을 들어서자 건물 곳곳에서 느껴지는 옛 선인들의 정취. 당시 조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집을 지었을까요? 왕의 침소인 강령전에 가면 당시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령전은
9개의 방이 우물정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왕은 한가운데 공간에서 지냈는데 왕의 방이라 그 규모가 컸을 것 같지만 한 방에 2사람이 누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것이 미덕이었던 옛 건축 문화. (500년이) 흐른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의 집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집, 아파트. 천편일률적인 공간과 규격화된 구조.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1958년부터) 시작된 아파트의 진화. 당시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든 고층 건물과 새로운 주거 형태의 편리함은 우리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의 아파트를 향한 열망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져갔고 삶의 터전이었던 집은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고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제 뭐 투자 대상으로 되는 건 이제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집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때까지는 좋은 집이라 하면 정말 단순하게 크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평수란 개념, 그거와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성공의 척도를 1대1로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재산의 가치,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거품들을 만들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자기와 계속 멀어지는 문제들도 생기고. 그런데 여기 물질 만능화되어 버린 집에 염증을 느끼며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자신들만의 작은 집을 손수 짓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작업이 한창인데요. 창문을 다는 날입니다. 약간 밀린 게 있어. 그래? 그거 많이 빠진 것도 있네. 태어난 구조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니야, 이게 바깥이잖아. 그러니까 내려 하여튼 건. 네. 저걸 찍을 때는 내가 카메라를 갖고 와야겠네. 훌륭해. 묵직하네. 처음 짓는 집이에요. 저희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그동안 이사만 8번 다니고 이게 지금 8번째. 계속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고향에 작업실을 짓게 되면서 집도 같이 짓고 있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갖는 우리 집이죠. 남편인 이중희 씨는 목수입니다.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일이 그의 직업인데요. 가구를 만드는 틈틈이 짬을 내어 자신의 작업실 옆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15cm? 근력 운동할 일 있어? 문 열 때마다? 9cm? 현관 잠깐만. 그리고 그의 유일한 조력자는 아내입니다. 문틀. 한 15cm 넉넉하게.
그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 그냥 약간 투박하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신들이 살 집인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는데요. 고마워. 이거 우물마루를 해줘 그러면. 시간 많이 안 걸려? 아니 바깥에 열거든.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여는 거지. 다 들어가 버렸네. 올해 5살인 딸 미루입니다. 여기 있다. 기분 좋게. 아빠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이 가득한 작업실. 미루에겐 이곳이 놀이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잘라줘. 여기 잘라줄까? 알겠어. 미루의 전용 연장도 있네요. 아빠 거 다 훔쳐가다. 그런데 미루, 자투리 나무 조각에 뭘 만드는 걸까요? 나사로 꽃을 만들. 아, 나사로 꽃을 만든다고 하네요. 진짜 웃기다. 만들기 시작한 거는 올해 4월에 처음 딱 털을 잡았는데 7개월 지났으나 본격적으로 만든 건 2달 됐고 몇 % 공정인지는 이분만 아세요. 50% 공정입니다. 그거밖에 안 됐어? 다음 주에 입주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50%. 네, 입주는 가능한데 앞으로 꾸미고 뭐 더 진행하고 이제 다듬고 그런데 집 완성은 뭐 짓고도 계속 꾸준히 이제 다듬어 나가는 게 이제 집이니까요. 뭐 15평짜리 작은 집인데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지금 여기는 지금 창을 좀 짜다 만 건데 여기가 거실 남쪽으로 난 거실 통창이에요. 그래서 통창을 냈어요, 남쪽으로. 저희 집이 작기 때문에 빛이 부엌까지 들어가요, 이 통창이 있으면. 거실과 함께 부부의 주된 공간, 부엌입니다. 요 위쪽으로 이 동쪽 방에서부터 거실을 전면을 가로질러서 위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집이 15평이고 상당히 작기 때문에 짐을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가급적이면 통행에 방해가 안 되고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 천장 쪽에다가 수납 공간을 좀 넓게 잡았어요. 그 외에도 집 곳곳에는 수납 공간이 참 많습니다. 딱히 좁아 보이지는 않죠. 가구가 없어서 그래요. 가구 없는 게 아니라 벽에 숨어 있는 공간에 끼워 넣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가구 만드는 게 이제 생업인데 가구를 적게 가지는 게 좀 좋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만들 때도 그래요. 가구를 좋은 가구, 마음에 드는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자고 시작하면은 정말 끝이 없거든. 꼭 필요한 가구만 몇 개 만들어서 그걸 평생 쓰시라는 거죠. 여기 거실을 데워주는 난로인데요. 이것도 목수가 뭐 용접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레이저 가게에 철물을 주문해가지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불을 떼면 이 안에가 침실이거든요. 이 벽 뒤가. 벽 뒤에 있는 침실이 데워져요. 네, 침실이 거실보다 상당히 층이 높잖아요. 여기 구두를 깔았거든요. 근데 원래 제대로 된 구두를 까면 더 높아져요. 근데 목수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낮은 구두리라는 걸 알게 돼서 30cm 정도 높이의 구두리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 그 구두를 적용을 해봤고요. 시험을 해본 결과는 불을 잠깐 한 토막, 나무 요만한 거 한 토막 뗐더니 벌써 아궁이 있는데 아랫목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방 하나의 유일한 난방, 연료를 고려한 화목난로입니다. 목수는 옷에 먼지가 많잖아요. 저도 목수를 도와서 일을 하니까 저희는 진짜 먼지 구덩이 부부예요. 들어오면 먼저 옷을 탁탁 털어서 걸고, 수납장이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신발장 위에 옷을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옷을 걸고 그다음에 바로 이 오른쪽에 화장실이 나오잖아요. 욕실이. 그럼 욕실을 들어가요. 옷을 벗어서 여기가 세탁기거든요. 세탁기 자리 때문에 방을 팠어요. 방 면적이 좁아지지만 세탁기 옆에 바구니에 옷을 벗어 넣고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샤워 공간에서 바로 샤워를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최적의 공간이에요. 목수 때문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떨어지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부부에게 딱 맞는 동선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는 49제곱미터의 집.
그런데 부부는 왜 굳이 작은 집을 짓는 걸까요? 근데 이 집을 우리 둘이 지을 수 있었던 거는 집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조금만 컸으면 저희 못 지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집이 방 3평에 화장실하고 부엌다리 2평, 5평에 살았어요. 둘이서 5평 살았으니 홍성에서 이사를 가는데 홍성이 좀 큰 평수로 이사 갔어요. 그 다음 집을 구하다 보니까 24평밖에 없어가지고 24평 집에 가게 됐더니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집만 24평으로 갔는데 아니, 1년 만에 짐이 24평 어치가 늘어난 거야. 구석구석에 짐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필요 없는 짐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필요할 것 같았어요.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갖고 있었지. 근데 나중에 이건 이 사람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가볍지가 않고 사는 게 추적추적하다고. 너무 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작은 집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짐을 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작은 대신 자연과는 한껏 가까워진 집. 이거 딸 수 있겠어? 여기 아빠 이렇게 내려줄까? 내가 딸게. 어디? 여기 딱 잘라줘 이렇게. 자 됐다.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아빠와 감을 따던 미루가 갑자기 우리를 부릅니다. 내 청자집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문이에요. 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로만 들어갈 수 있네. 미루의 집이네요. 집 짓는 엄마 아빠 곁에서 미루도 자기만의 작은 집을 지었네요. 미로야 거기 들어가 있으면 좋아? 네, 좋아요. 여기서 피곤할 때 잠도 자요. 잠도 자? 네. 최소의 집이란 최적의 집이에요. 우리 가족의 몸에 딱 맞춘 옷. 옷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옷이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헐렁헐렁은 쓸 데가 없는데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맞는 딱 치수에 맞는 집. 그러니까 더 이상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집은 그곳에 사는 이들의 얼굴이라고도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 가볍고 검소하게 살고 싶다는 부부. 부부를 꼭 닮은 소박하고 작은 집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한 채에 두 가구가 함께 사는 땅콩집이란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안한 건축가 이현욱 씨입니다. 이웃과의 단절로 이웃 사촌이란 말이 무색해진 현대 도시 주거 문화에 대한 고민. 기존의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고민에서 시작된 땅콩집. 그는 어떻게 땅콩집으로 이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일까요? 이웃과 상생하고 교류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는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땅콩집.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신혼부부를 만나보았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부부. 이들은 도시 생활을 단절로 규정합니다. 여기는 우선 아파트는 아파트 옆 아파트들 때문에라도 자연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여기는 자연이랑 인접해 있어서 창문을 통해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권경주 씨는 도시 생활이 자연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단절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이웃들이 이제 입주한다고 할 때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같은 마을을 만들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음식도 나눠서 먹을 수 있고 또 같이 뭐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서 아파트보다는 되게 좀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태안 부부의 집은 얼마나 완성이 되었을까요? 일주일 후 다시 태안으로 가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쩍 달라진 모습인데요. 많이 정돈이 됐습니다. 이중희 씨, 외부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표시 안 나온 작업 계속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소연 씨, 책 정리가 한창인데요. 곳곳의 수납 공간들도 서서히 제 목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장이 높으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이만큼이 다 평상이거든요. 이렇게 평상이 올라와서 여기 있는 책들은 충분히 손이 닿아서 꺼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잘 안 읽는 책? 어떻게? 여기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이제 골랐잖아요. 다 나눠주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쫙 꽂혀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부의 새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짙은 색의 나무마루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턱이 높은 황토색 방은 나무로 난 창이 참 좋습니다. 목수 남편을 위해 방에서부터 최적의 동선으로 연결된 욕실인데요. 현관까지 쭉. 집안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 이유가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엄마 여기 나 여기에 옮겨도 여기다 그렇게 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어두운 쪽으로 말고 밝은 쪽에 햇빛이 들어오게? 무서웠어? 알겠어. 자, 아이고 고마워요. 미루의 작은 집도 새 집에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자. 새 집이 마음에 드는 걸까요? 미루도 부쩍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포명한 흔적이 뭐예요? 이 가족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름 써도 되지 그럼. 집이란 평생 함께하는 곳. 지을 때도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살고 계속 고쳐가고 우리한테 맞춰서 평생 함께하는 곳. 엄마 우리 이거 잡아봐. 뭐야, 집이? 맞아?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잡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산책. 미루야 집이랑? 집이란 무엇이에요, 미루야?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 응?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건 맞네. 잘했어.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꼭 맞는 집을 선택한 사람들. 너무 좋아. 그들의 행복한 웃음이 집에 대한 우리의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집이란 우선 뭐 이미 과거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투자의 목적이었고요. 이제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모의 문제도 그렇고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대출 일종의 좀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집을 떠나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월의 이야기가 녹아있던 집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우리가 살고 싶었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가족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 구석구석 우리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나의 삶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요? 이제 집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와서 이제 얼굴 알아보고 남편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